썸네일이 얼굴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뉴욕을 왔는데 지하철을 타자마자 홈리스가 다가왔는데 제가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실버 버튼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3년 지금 넘게 정말 오로지 유튜브로만 수익을 내고 네.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돼? 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같았어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영상 한 편 한 편 올릴 때마다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요. 정말 많은 악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진짜 한이란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다른 컨텐츠를 뭐 촬영을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컨텐츠였나요? 여행객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뉴욕에 걸어 다니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웃을 모집합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완전 채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컨텐츠인가요? 네, 막 엄청난 건 아니고요. 사실 엄청난 건 아니지만 여행객으로서 볼 수 있는 모습과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좀 새롭게 섞을 수 없을까 해서 이번에 새롭게 한번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독자가 이제 11만 명이 넘어가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존에 그냥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거 외에 계속 이런 새로운 거를 좀 개발을 하셔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딱 켜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무수히 많은 영상들이 있고 그곳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내 영상이 딱 올라갔을 때 클릭을 한번 할지 말지는 구독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는 어쨌든 새로움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을 딱 이제 올리셨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 썸네일, 타이틀 이런 건가요? 썸네일이 얼굴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간판이 보이더라도 저긴 뭘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간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지금 4년 동안 하다 보면서 썸네일이 좀 중요하구나 알게 돼서 썸네일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되게 좋은 비유네요. 간판이라는 게. 지금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여행 유튜버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진짜 한이에서 차별화 하시는 뭐 전략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저의 전략은 정말 없어가지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일렬로 똑같은 사람들을 쫙 세워놨을 때 우리 학창시절 때 보면은 막 순번으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네, 그쵸. 거기서 내가 특출난 게 뭘까라는 걸 항상 고민을 했었을 때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평범함을 무기로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든 해볼 수 있는 여행을 좀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좀 공감을 더 많이 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거 자체에 겁을 먹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여자기도 하고 영어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여행자로서 뭔가 지식의 폭이 넓다, 경문이 넓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뉴욕에 오신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살이 뭐 이런 걸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한 달 동안 뉴욕에서 이제 살 거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인생 첫 미국에 왔던 도시가 뉴욕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임팩트가 너무 강했던 것도 있고 그 뒤로 이제 이번이 3번째인데 사실 이번에는 예전에 못다 했던 것들은 좀 다 해보자.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짧게 있다 갔어요. 막 3일, 4일 그래요?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항상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내가 다시는 뉴욕을 안 올지언정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 해서 여기서 이제 어학원도 다니고 남은 시간에 여행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학원을 끊으셨어요? 네. 되게 여행 다니시는 것도 되게 바쁘실 텐데 어떻게 어학원까지 여기서? 사실 이제 영어가 한국인들의 평생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막 쏘리, 땡큐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좀 더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고 외국인들하고도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해서 다니곤 있는데 역시 막 기간이 길진 않으니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를 20년째 배우고 있어요.
전 멀었네요. 낮에는 어학연수원에 다니시고 여행이라던가 이런 컨텐츠 촬영은 좀 주말이라던가 밤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제 좀 생각이 미스였던 게 처음에 와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학원을 갔다가 이제 오후 2시쯤 끝나면 너무 피곤한데 그 몸을 이끌고 또 편집을 하다 잠들고 그러니까요. 또 편집하다 잠들다 보니까 촬영을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좀 촬영에 집중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항상 돌아다니실 때마다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세요? 여기서 24시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저도 그래요? 잘 몰랐을 때는 네. 이제 여행 유튜버 초창기에는 잘 모르니까 네. 어떤 일이 생기겠지 나에게. 그래서 뭔가 CCTV 마냥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네. 지금은 기획을 하고 찍을 만한 거를 생각을 염두에 둔 다음에 찍고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네. 일단 가방은 항상 챙겨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딱 켜지는 순간 뭔가 다른 페르소나가 이렇게 나오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는 속으로 생각한 걸 좀 내뱉는 편인 거죠. 저기 건물은 왜 저렇게 생겼지? 아니면 뭐 약간 혼잣말 네, 같이 그런 것들을 속으로만 생각해도 됐던 부분을 이제 어찌 보면 꺼내면서 그걸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 3년 반 넘으셨네요. 2022년 5월 15일 날 첫 영상을 이제 올리신 건데 3년 반 동안 가보신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어찌 보면은 그곳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뉴욕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상이 깊으셨어요? 뉴욕이 왜 인상이 깊었냐면 사실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이 영어권 나라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모가 있다 보니까 이모가 있었을 때 잠깐 놀러 가서 오래 있으면서 미국이나 한번 가볼까? 처음으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혼자서. 그때 이제 뉴욕을 왔는데 지하철을 타자마자 홈리스가 다가오는데 제가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경찰이 그걸 보고 홈리스를 이렇게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가라고 하고 일단 1차 감동.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지하철이 딱 오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기관사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보잖아요. 창문을 열고 중간으로. 근데 하필 그분이 딱 쓴 데랑 저랑 마주친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저한테 웰컴 투 뉴욕이라고 해준 거예요. 진짜요? 누가 봐도 너무 처음인 건 티났나 봐요. 그래서 그때 여기는 뭘까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도시다. 여기서 뭔가 기회의 땅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뭔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일단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험을 그날 한 5가지를 연속으로 하셨네요. 홈레스가 다가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니까요. 많지는 않은데 맞아요. 그걸 막아주는 경찰 없어요, 원래. 맞아요. 근데 그걸 막아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웰컴 투 뉴욕 하는 것도 되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로. 이게 몇 년 전이었어요? 이게 한 처음에 왔을 때 7년 전이었나? 와, 그렇구나. 그게 되게 그럼 인상 깊었구나. 네. 뉴욕이랑 좀 인연이 있으신데요? 너무 좋아요. 살고 싶습니다. 3년 반 정도 좀 넘으셨는데 벌써 이제 구독자가 11만 명이 넘었죠. 실버 버튼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제 집 집에? 어딘가 어디 상자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나요? 아니요. 그래요? 뭐예요? 언박싱하고 그대로 닫아놨습니다. 그래요? 흠집이 날까. 흠집이 날까봐. 네. 3년 반 동안 회사를 다시 다니신 건 아니시죠? 네, 3년 지금 넘게 정말 오로지 유튜브로만 수익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익적인 부분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떠세요? 지금 버시는 그 금액이 회사 다닐 때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가요? 아니면 뭐 비슷한가요? 좀 못한가요? 이게 유튜브라는 일단 수익 구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가 조회수 수익도 있지만 이제 광고 수익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굿즈 같은 거나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러 수익 창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조회수랑 광고 딱 요 2가지만 크게 보고 있고요. 조회수 수익으로 따지면 생활이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들쭉날쭉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편집까지 완성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한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했고요. 근데 이제 부가적인 거 광고 수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좀 말이 달라지는. 근데 보통 조회수 수익만으로 내가 먹고 살 거야 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조회수가 보통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훨씬 넘어야 되고요. 항상 그래요? 한 2, 30만까지는 넘게 계속 나와야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요? 네. 그것도 이제 일주일에 막 적어도 하나 이상 올렸을 때, 그쵸?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영상마다 또 단가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가 조회수가 같은 10만에 나온 게 있는데 네.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시청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고 네. 어떤 광고가 여기에 또 붙느냐에 따라 유튜브 자체 광고가 네. 어떤 영상이 붙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걸 2022년에 시작을 하셨는데 네. 떡상하신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막 한 달 만에 막 10,000명 올라가고 이런 거는 좀 제 기준에서는 급성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쵸.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금전적인 좀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제가 여행을 예전부터 좋아했고 많이 다녔지만 한 네. 가지 좀 갖고 있던 생각은 뭔가 빚을 내서 여행을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여행을 퇴사하고 갔었을 때는 어찌 보면은 약간 도전도 있다 보니까 저의 쌈짓돈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액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어, 난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빵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으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걸로 수익을 못 내면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요.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유튜브를 하시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도국에서도 일을 하셨고 네. 또 유튜브 회사 쪽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대학교 전공이 일단 뭐셨어요? 전공은 제가 또 영상 쪽입니다. 아, 영상 쪽이셨어요? 네,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이라서 아무래도 그때 이제 처음 접해서 해본 것도 있습니다. 네, 보도국을 맨 먼저 들어가신 게 좀 저널리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왜 전혀 어떻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교수님이 네. 여기 한번 가볼래? 라고 하셔서 그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비스 쪽에 하고 싶어서 그쪽은 네. 사실 전공이 상관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 돈을 벌면서 여기를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막상 보도국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아예 좀 그쪽으로 좀 오래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보도국에서 하셨던 일은? 보도국에서 완전 막내부터 일했어가지고 네. FD, AD, PD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국에서는. 네. 네, FD면 이제 무대 쪽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네. 무대 쪽에서 정말 말 그대로 출연자들 케어도 하고 뭐 감독님들한테 진행 상황 같은 큐시트도 나눠드리고 네. 아나운서 보는 프롬프터 같은 것도 내리고 네. 선배님들 심부름도 다 하고 뭐 이런 일이었고요. 네. 완전 막내들이 하는 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버티면 어느 순간 AD라는 기회가 옵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근데 이제 그때는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PD님 옆에서 좀 더 호흡을 많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방송 진행 쪽, 그래서 우리 부조정실이라고 하는 네. 그런 데 들어가서 메인 PD님이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저는 이제 서브로 진행할 수 있는 자막 같은 거 아니면 네. CG 같은 거 이런 거 스탠바이 해놨다가 네. 같이 이제 틀고 이런 역할을 했었죠. 나중에는 PD까지 올라가셨나요? 네, 그 마지막에 이제 막내 PD라는 제안이 왔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거기까지 다녔다가 이제 네. 보도국 생활은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은 주로 보도국이니까 뉴스 컨텐츠 뭐 이런 네. 거를 하셨고. 네, 아무래도 생방송 진행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영상이 제작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자료 화면 그런 모자이크 처리된다거나 아니면은 영상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좀 임팩트 있게 1분짜리 영상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구성 요소도 만들고 뭐 그런 네. 일을 했었죠. 그거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한 그래도 3년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돌연 그거를 그만두신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쓸데없이 항상 불안해요. 그래요? 불안병이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 아니었나요? 이게 네. 근데 회사를 다니면 모든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텐데 회사는 저를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로웠으면 저도 좋겠죠. 네. 근데 이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이 안에서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꾸 경쟁을 하려는 사람은 네.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약간 네.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네. 내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하다가 영상 쪽이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원래는 제작 쪽, 뮤비나 다큐멘터리 이런 쪽 광고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생각보다 힘들다 해서 제가 포기를 했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이제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찾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유튜브였어요. B급이지만 네. 내가 뭐 영상 올리는데 제약이 없었고 네.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서 네. 그때 이제 유튜브 쪽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 채널이 아니라 네. 어떤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때는 좀
아무래도 제작사나 이런 데는 눈이 네. 높기 때문에 네. 저는 보도국의 또 경력은 제작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네. 받아줄 곳은 네. 유튜브 쪽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마음을 먹은 다음에 퇴사를 하고 유튜브 쪽으로 바로 옮기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영상을 이제 제출할 포트폴리오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네. 이제 여행을 왔죠. 미국으로 그때.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서. 그때 이제 이모도 있고 겸사겸사 네. 이제 온 김에 영상 네. 하나 만들어 보자. 내가 여행도 좋아하고 네. 영상도 할 줄 아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행에 미치다라는 맞아요. 네. 곳에서 짧은 영상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볼 때마다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때 만들었던 영상으로 이제 다른 데다 제안도 해보고 그 영상이 제 채널에 있는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그 짧은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좀 내가 나중에 나의 길로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단발성으로 딱 하고 재밌다 이거 끝이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는데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이제 여행이 미치다 올리고 싶었는데 거기서는 컨택이 안 됐고 이제 다른 데서 오히려 연락이 돼가지고 다른 페이지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조회수가 그래도 한 1만은 넘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반응들을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영상을 지금 보면 굉장히 B급이에요. 그런가요? 정말 이거를 네가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네. 조금 퀄리티가 낮지만 그래서 좀 날것의 매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괜찮던데요? 그게 벌써 7, 8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때 영상 편집 이렇게 툴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드셨다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튜브 회사에서의 경험은 좀 어떠셨어요? 보통은 유튜브를 한다는 회사가 스타트업이 많아요. 지금에서야 이제 기업이 뛰어들고 하지만 당시에는 유튜브 쪽이 막 이제 새싹처럼 자라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다녔던 경험과 이제 새로운 회사를 다녔을 때는 이게 맞나 싶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약간 좀 질서가 그래도 막 이렇게 큰 회사보다는 별로 없고 어찌 보면 자유롭다고 할 수도 그쵸.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약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인가요? 뭔가 보통은 지시가 내려오면 하고 이랬는데 지시가 없을 때도 있고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될 때도 많고 그런 거죠. 맞아요. 좀 공개된 이건 정보니까는 코이티비라는 그런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셨죠. 그거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세요? 거기는 딱 2년 1개월 하고 그만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역할이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거기서는 이제 PD로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였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출연자로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출연 조건이 아예 없었고 그냥 정말 PD로 채용이 돼서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영상 기획하고 편집하고 이런 걸 다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거기 채널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맡는 메인 채널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이나 뭔가 있었을 때는 제가 할 수는 있었어야 됐어요. 다 누가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도. 그러면은 보도국에서의 경험과 코이티비에서의 경험 이게 좀 다른 면도 있지만은 비슷한 면도 있나요? 그쵸. 어쨌든 같은 회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대한 처세술 이런 거는 당연히 눈치껏 빠르게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많이 해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뭔가 컨텐츠도 좀 만들어보고 배운 경험도 많고 그렇죠. 그럼 그 두 곳에서의 경험이 지금 이 채널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제 거 썸네일을 보면은 가끔 자극 좋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거는 제가 보도국에서 CG 의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CG를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선배들한테 선배님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제작해 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저 진짜 썸네일 만들 때 얼마나 고생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도 깔끔하게 안 나와요. 저의 뇌에서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영향도 받았고 컨텐츠적으로는 유튜브 회사에서 아무래도 배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얻어가는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그래도 회사를 좀 2년 넘게 다니셨는데 좀 본인만을 위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나요? 사실 그때는 굉장히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해보는 거야 라는 느낌처럼 했었어요. 왜냐면 두려웠거든요. 이거를 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저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퇴사하고 여행 가서 찍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금전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좀 두려우셨어요? 어른들이 보면은 유튜브를 봤을 때 이게 돈이
돼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쵸. 이게 어떤 수익 창구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미로만 해봐야겠다. 네. 딱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준 시간이 있었나? 한 6개월 동안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회사로 들어가자 뭐 이런 게 있었나요? 6개월도 아니고 2개월 정도였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네. 여행을 처음에 퇴사를 하고 유럽을 가는데 네. 유럽이 어느 정도 돌면은 돌아야 되니까 이제 그때쯤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쯤 생각보다 좋은 제안들도 많이 받고 예를 들면 방송 제안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좀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구독자가 몇 명이었는데 그렇게 방송 제안도 받고 하셨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때 그 작가님이 해준 말에 의하면 제가 제일 구독자도 적고 영상도 적었대요. 아 그래요? 영상이 한 2개인가 3개 올라간 시점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구독자가 당연히 10,000명도 안 됐었고 네. 그래서 방송국 측에서도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찌 보면 계속 하게 됐었죠. 그게 그 다시 갈지도. 네, 채널에서 다시 갈지도라는 프로그램을 오래 했었고 근데 네. 거기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최다 출연자로 100회 특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나갔었고 이제 그게 폐지될 때까지는 어쨌든 최다 출연자 4위를 유지를 하면서 그래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비결은 뭔가요? 그래도 비결. 구독자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출연을 많이 요청드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거기 이제 딱 한 회차에 방송될 때 유튜버 3명 정도가 같이 나와요. 네. 근데 정말 다양하고 정말 개성이 많고 네. 특출난 여행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도 별명이 약간 네. 대표님이 잡초 같다고 했거든요. 자꾸 일어난대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일단 열심히 하자 주의가 있었고 정말 영상을 많이 찍어갔어요. PD님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도 그래요? 많이 찍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한테 다시 막 연락을 드려요. 작가님 저 어디 나라에 있는데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팔로우업도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영상 자체로는 되게 슴슴할 수 있는데 원래 평양냉면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네. 그렇구나. 잡초 같은 성향 유튜버로서의 좀 자질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도 사실 이게 지금 4년 차인데 영상 한 편 한 편 올릴 때마다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그래요? 아직까지도요? 네, 왜냐면 그래요? 저한테 올라갈 때마다 이제 조회수를 평가받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1위 1비를 하지 말자라고 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다시 일어나긴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계속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에 대해서 속박을 좀 받으시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거를 1, 2년 차 때는 진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네. 하고 싶은 여행과 유튜브로서 네. 뭔가 끌리는 자극적인 여행과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친한 동생이 말해주건데 누나가 유튜브를 했으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걸 찍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업이니까. 네, 제가 이제 업으로 택했으니까 그 네. 전에 취미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완전히 제가 그렇다고 궁금하지 않은 걸 찍진 않거든요. 네. 뉴욕 같은 경우도 도전이긴 했어요. 여기가 너무 도시고 네. 여행자들이 봤을 때 도시 여행은 좀 힘들거든요. 컨텐츠로서. 그렇죠. 뭔가 자연이나 아니면 뭔가 좀 더 뭔가 액티비티한 거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마인드인 게 조회수 잘 안 나오면은 이거는 알고리즘의 탓이다. 내 영상은 재밌지만 알고리즘이 노출 안 시켜준 거야. 알고리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알고리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는 것 네. 같아요, 확실히. 키워드 같은 거. 저도 1, 2년 차 때는 정말 몰랐다가 네. 지금도 잘 모르지만 네.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유튜브를 그래도 3년 반 넘게 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순간과 가장 안 좋았던 순간 하나씩 꼽으라면은 질문 듣는 순간 처음 떠올랐던 건 네. 제가 이제 볼드랍을 봤었는데 네, 며칠 전이었죠. 네. 네. 보통은 여행지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은 화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했을 때. 네. 근데 어떠한 풍경을 봐도 우와 멋있다 정도지 네. 막 울컥하진 않았는데 볼드랍을 보는데 너무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여행 유튜버를 해서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제가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고생 끝에 네. 아침 몇 시부터 기다리셨죠? 아침 9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기다렸거든요. 그럼 뭐야 15시간을 저 추운데 밖에 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날 눈도 내렸거든요. 그래요? 뉴욕에 산 지 8년
1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볼드랍을 근처에서라도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주민들이 더 안 가는 법이라고. 여행객들만 가는 거죠. 갑자기 되게 보고 싶어지네요.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아니면 안 좋았던 순간. 힘들었던 거는 네. 정말 많은 악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악플 같은 경우에는 단련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전 회사 다닐 때부터 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크게 저한테 막 외모로 뭐라 하거나 이런 거는 네.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네. 근데도 가끔 이제 사람인지라 전에 회사에서 쭉 보셨던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시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네. 그게 아닌데 뭔가 다 얘기를 진짜요? 드릴 순 없고 그게 조금 힘들면서도 어찌 보면 제가 선택했으니까 감내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인지라 가끔 왔다 갔다 그쵸. 합니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악플이라는 게 진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차라리 얼굴 보고 그냥 면전에다 욕했으면은 뭐 기분은 나쁘지만은 맞아요. 그냥 같이 싸울 수는 있잖아요. 싸울 텐데 이건 맞아요.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뭐 앞으로 계속 유튜브 활동을 뭐 5년 10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유튜브를 하면 좋죠. 네. 사실 하면 좋은데 회사를 다녔을 때랑 항상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뭔가 항상 불안하고 네.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아. 생각엔 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유튜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걸 계속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게? 뭐 이게 메인이겠지만 먼 미래에 저의 약간 목표는 네. 사실 그 부끄러워서 영상으로는 말을 많이 안 했었는데 네. 진짜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고 싶어요. 뭔가 진짜 영상은 뭐죠? 이건 가짜 영상은 아니고요. 네. 근데 뭔가 이제 교수님들이랑 지금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네. 제가 조금 더 영상미 있고 퀄리티 있고 좀 더 장르가 분명한 유튜브는 지금 브이로그처럼 찍고 있지만 네. 뭔가 이렇게 정말 근사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영화 쪽인가요? 뭐 어떤 쪽인가요? 영화는 저랑 안 맞고요. 네. 뭐 다큐멘터리가 되든 뭐 뮤직비디오가 되든 뭐든 그런 쪽 제가 흥미로운 분야 쪽에서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큐 되게 잘 어울리겠네요. 아무래도 노하우가 쌓이셨을 것 같고 이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뭐 하지 않은 얘기 중에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근데 유튜브 사실 이제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나도 유튜브 할까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해도 시작을 한 사람 본 적이 없긴 해요. 그래요? 그치만 저는 계속 말합니다. 누군간 하겠지. 네. 그래서 저로 인해서 누군가 한 번이라도 뭔가 재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들하고 옛날에는 막 이웃집하고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랬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또 다른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냥 집에서 일만 하고 회사만 다니고 이랬으면은 되게 단조롭고 생활이 맞아요. 그랬을 텐데 이렇게 한국에서 한 달 살기로 오신 분하고도 이렇게 만나게 그러니까 되고 저도 뉴욕에 네. 사시는 변호사분을 사실 요청을 제가 이메일로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흔쾌히 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재밌는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